안녕하십니까. 현세스포럼 대표 이선규입니다. 많은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1950년 10월 27일 중공군 국군을 포위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공군은 초산을 점령한 국군 육사단 7년대를 포위하기 위해서 온정에서 국군 7년대 퇴로를 차단했어요. 이미 7년대가 일대대는 지금 압록강에 가 있는데 2개대대가 이제 남아 있는데 지금 뒤에서 이제 딱 막고 있어요. 7년대를. 그러니까 뒤를 딱 막으니까 도망가지를 못하죠. 후퇴할 수가 없죠. 온정에서 국군 7년대 퇴로를 차단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군과 미군은 중공군이 산악지대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군하고 국군은 다 도로 따라서 차로 이제 올라가니까 산에서 보니까 다 보이고, 국군하고 미군은 산에서 중공군이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고, 대우동 탄광에 있는 중공군, 그러니까 팽독회 총사령부 사무실이 대우동 탄광에 있는 탄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팽독회 사령관하고 등화 박일호 북한 대표요. 그리고 참모장 해표연 한선저동 지도부가 모여 연일 국군과 미군의 움직임을 보고 작전에 이제 몰두를 했죠. 10월 27일 팽독회는 국군 6사단과 8사단을 공격하기 위하여 중공군 3개 사단을 동원해서 공격하자 이렇게 작전을 세웠어요. 39군은 운산 북쪽에서 배치하여 국군 1사단의 북진을 막고 66군으로 하여금 미 24단과 영 27여단의 북진을 저지하게 했어요. 황해도 김철 출신의 이대웅 대위가 압록강 초산에서 뱃사공으로부터 중공군 5명이 지나가면서 만포에는 10월 17일부터 3일간 야음을 이용해서 압록강을 건너 수만 명이 집결해 있으며 김일성은 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성숙할 때 다 보고를 했는데도 성숙한 그까짓 것 하고는 너무 무시해버렸어요. 이것이 통일이 산산조각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초산에 하룻밤을 잔 국군 육사단 7년대 1대대 장병들은 군수품을 기다리고 있다가 7년대는 고장으로 후퇴라 이 명령을 받았어요. 이때서 이제 성숙하가 중공군이 많이 개입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 이때서 이제 1대대 6사단 7년대 1대대 장병들한테 후퇴 명령을 이제 내린 거죠. 첩첩산중인데다가 눈까지 와서 육로로는 군수품을 운반할 수 없고 날씨조차 나빠 군수품을 공사하지 못하였는데 고장으로 철수를 하니 7년대 1대대 장병들은 기가 막혔죠. 이미 6사단 2연대는 25일부터 온정리 부근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고 26일에는 완전히 포위가 돼서 포위망을 끄는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요. 2연대를 돕기 위해서 희천에 있는 19연대가 증원차 가다가 그냥 싹 다 포위되어 버렸어요. 이 기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다가 그냥 기습을 해버리면 싸우기가 참 곤란했잖아요. 지금 국군이 도로를 떨어서 가고 기습할 때는 산에서 숨어서 돌을 던지고 박격포를 던지고 막 수류탄을 던지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국군 7년대는 빠른 시일 내에 희천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7년대 퇴로가 차단되어 포위 전면될 가능성이 있어 송석하 부사단 양은 이때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미 임부택 연대장이 보고할 때 더 이상 전전하지 말아라. 이 연대가 이렇게 중공군이 운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럼 후퇴하라. 그래서 미리 후퇴를 해서 중공군을 살핀 다음에 전진해야 되는데 끝까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북진하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2개 연대를 다 죽이게 생겼어요. 지금 7연대고 2연대는 6.25 후부터 지금까지 싸움을 가장 잘하는 연대인데 여기에서 박살나게 생겼어요. 중공군 팽독회 사령관은 정보장교로부터 국군 1사단은 운산에 있고 8사단은 희천에, 6사단은
육사단 7연대는 초산에서 고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 국군은 더 이상 북진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때 모태통으로부터 팽덕회에게 이번 공격 관점은 초산에 진격한 국군 육사단 7연대를 완전히 그냥 초파시키는 것입니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팽덕회한테. 7연대가 유의에 차면은 6사단, 1사단, 6사단, 8사단이 증원할 건데 증원할 때 매국에서 이 사람들은 다 그냥 포위해서 섬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병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서 공격할 거 이라는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팽덕회는 지금 이렇게 모태동은 팽덕회한테 계속 작전을 명령 내려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도 국방장관 신성무, 참모총장 정일권한테 작전 지시를 6.25 후부터 지금까지 내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은 사단장이나 연대장들 있으면 그냥 잡아다가 막 혼내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그리고 강등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뭐 도망가도 나버려두고 쌈을 못해도 가만두고 그리고 그냥 바보짓을 해도 가만두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군사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저 신성모나 정일환한테 작전 지시를 내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동이가 천하를 통일한 데는 그만큼 군사에 대해서 잘 알고 똑똑하니까 천하를 통일하고 이렇게 장개서이가 대만으로 쫓겨갔죠. 호주명이가 저 월남을 완전히 그냥 패망시키고 베트남을 통일시킨 데는 호주명이가 그만큼 똑똑하니까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똑똑했으면 완전히 미국같이 세계 막강한 군대의 도움을 받고 완전히 통일시켜야 되는데 이 통일시키지 못한 데는 참 이승만 책임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분단돼 갖고 이산가족이니 1.4.5 때 온 사람들이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고 학생들은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 국민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요. 어쨌든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만나고 대통령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무능한 대통령을 뽑으면 그만큼 국가가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팽덕회는 관계에 있는 38군 양웅초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휘천을 이동해서 국방군 퇴로를 딱 차단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싸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 18사단, 118사단과 148사단의 고장에 있는 국군 7연대를 포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15사단과 66군의 66군의 미 20사단이 태천에서 구성적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고 국군 1사단을 포위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10월 29일 국군 6사단 송석하 부사단장은 이연대가 중공군에 포위되어 온종에서 태평으로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라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도 19연대가 중공군에 포위되어 증원이 저지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만큼 중공군이 19연대, 2연대, 7연대를 그냥 포위해서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성숙한 일대까지도 중공은 그까지 것들을 했다니까요. 10월 29일 고장에서 보급품이 끊겨 오도가도 못하는 불안해하고 있던 국군 6사단 7연대 이무태 연대장은 고장 남쪽 17km 지점에 있는 풍장으로 수색대를 이제 보내봤어요. 아침 8시 고장을 출발한 수색대가 난 12시 풍장에 도착해 살펴보니 그냥 중공군과 이미군이 그냥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겠구나. 내려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29일 오후 1시경 이무태 연대장은 휘발유 45드럼, 라포탄 200발을 공수받아 초산에 있는 일대대 연료를 수송해 주면서 고장으로 이동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1대대는 자정에 고장에서 도착했고 2대대도 고장에서 집결하여 경대태세를 이제 강화를 했죠. 국군 6사단 7연대 수색대가 밤 11시경 풍장 남쪽 2km 지점을 갔을 때 일개 중대 중공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색대가 밤 12시 중공군을 물리치고 국군과 중공군과의 처음 접전이었습니다. 수색대가 중공군을 쉽게 물리치자 장병들은 중공군은 별것 아니구나. 그리고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은 이미 풍장 남쪽 10km까지 내려와 국군 7연대를 포위하고 있는데
임무택 연대장은 중공군이 남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송석화도 모르고 미군도 모르고 한국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0월 30일 아침 7시 임무택 연대장은 항공 지원을 받으며 2대대를 앞세우고 3대대 연대본부 1대대가 후미가 되어 100대 차량으로 고장을 출발하여 풍장으로 남아오고 있었는데 오전 8시에 Q연대는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므로 최선을 다해 철수하여 성공을 바란다 하고 이제 이때사 송석화 부사단장이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아침 7시 7년대 2대대 김종수 중령 김종수는 6.25 때부터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초전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이제 세운 사람이죠. 김종수 중령은 선두부대 풍장 남쪽 2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 때 도로 양쪽 산에서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이 일제히 공격해서 그냥 7년대는 그냥 난리가 나버렸죠. 국군은 중공군의 기습 공격에 전열에 중간중간 포방이 나면서 박격포 맹탈을 당하여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미 전투기 F-51 사대가 나타나서 중공군을 공격하자 중공군은 시간에 이제 흩어져 버렸죠. 김종수 중령의 반격 명령에 중공군의 뒤를 쫓는 국군을 향해 517고지와 661고지 있던 중공군이 박격포를 쏘며 남하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임무택 연대장은 이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연대 주력이 풍장에 있는데 첩첩산중이라 도로를 따라 남할 수밖에 없어 중공군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12시경 휴대할 수 있는 전투 장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각하라. 만난을 급급하고 해목동으로 직격하라. 이렇게 송석화 부사단장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임무택 연대장은 중공군이 이렇게까지 많은 때까지 일본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미군은 이런 정보를 왜 수집해서 한국군에게 주지도 않는지 그냥 임무택 연대장이 탄식이 나왔습니다. 국군 7연대는 연대 주 장비를 파괴하고 다음날 새벽 3기를 남하기로 하고 그 많은 차량과 중포를 파괴하고 밤 8시 2대대 업무를 받으며 3대대 1대대 순으로 풍장 동북쪽 8km 지점 창동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3대대가 창동 부근에 도착하자마자 중공군이 수리탄으로 집중 공격을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하자 임무택 연대장은 풍장으로 후퇴 명령 내리고 풍장으로 되돌아가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10시 30분 10월 30일 밤 12시가 지나자 중공군은 나팔과 피리를 불어 신호를 하고 북과 꽹과를 치면서 국군 3대대와 2대대를 순식간에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했어요. 국군은 사력을 다해 방어를 하고 있었으나 밤이라 보이지 않고 겹겹이 중공군이 포위하여 포위망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7년대는 중공군에 격파되어 국군 중 최강 부대고 용광 부대 장병들이 비참하게 죽고 있었습니다. 3대 대장 조한섭 중령과 연대 작전주임 조윤재 수령이 포로가 되었고 7년대 1중대는 200명의 장병 중 140명이 죽고 60여 명만 살아서 남쪽으로 이제 후퇴를 했죠. 중공군은 곳지마다 박격포를 걸어놓고 국군은 후퇴를 막고 있었습니다. 7년대는 대대별로 분산의 저기령 산맥과 강릉 산맥으로 철수했습니다. 1대대는 하파동에 2대대는 연대본부와 같이 해목동으로 3대대는 창동으로 이제 철수를 했죠. 임무택 연대장과 김종수 2대대장은 30일 오전 10시 해목동 북방 2km 지점에 도착하여 항공기로 약간의 보고를 받고 해목동으로 피하여 희천에 도착하여 산나래를 내려다보니 한통 산 밑에가 다 중공군이에요. 희천에 도착한 후로는 중대 소대별로 분산의 묘왕산에 험한 산길을 걸어서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임무택 연대장은 23일 동안 험전한 산길 130km를 걸어서 청천강 남쪽 북창에 8사단 21년대에 기적적으로 도착을 했어요. 이 내려오면서 뭐 그런 내용은 굉장히 임무택 연대장한테 많이 듣고 갈 때 이제 이 북한의 이민군 이렇게 차량이 가는데 그걸 박살냈더니 거의 이제 돈이 있어갖고 기념으로
자기 부하들한테 배낭에다가 다 넣고 가라. 집에 가서 이제 구경식이라. 근데 올 때는 그 돈 가지고 이렇게 감자도 사 먹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1950년 11월 8일 오후 6시 순천에 있는 2군단 사령부에 도착했고 11월 9일 육사단 사령부에 도착하여 사단장 장도영 중장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장도영 장군이 사단장이 이명택 연대장 이야기를 듣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냥 거기 장병들이 탄식을 했어요. 국군 7년대 피해는 부위원대장 최용설 중령, 2대 대장 김정수 중령, 3대 대장 조한섭 소령이 포로가 되었고 1대 대장 김용배 중령은 포위망을 뜨는데 이제 성공을 했죠. 김용배 이번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사단 21년 대장이 김용배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아서 참모총장까지 하고 1대 대장 김용배 중령은 이제 전사를 했죠. 나중에 7년대 중대장 12명 중 6명이 전사하고 6명이 살았으나 이대용 중대장은 군복을 입고 부하 같이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7년대 작전 중인 조인재 소령은 포로가 되어 북한 내무서원에게 모세쿠타 당한 후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병들은 기가 막혔고 그 용감한 춘천에서 쌈을 자르는 전차를 파견 신일소위도 이때 이제 전사를 했어요. 7년대 3,552명 중 살아서 온 장병은 878명이며 죽거나 포로가 된 장병은 2,677명으로 90%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국군 최정예부대가 싸움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중공군에게 참패했습니다. 이것이 못했던 게 유무규론 전법에 의해서 지금 7년대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